안녕하십니까. 세부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원 패턴 매칭에서 형태와 모션에 따른 기능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해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해마는 뇌에서 이 안쪽에 이렇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해마에서 이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이품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인과결과나 인과관계나 어떤 그런 연관관계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하면은 뭐뭐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해마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대뇌피질, 여기가 이제 대뇌피질이죠. 대뇌피질 안쪽에 있으면서 이 대뇌피질에 하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1대1 관계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000만 개 정도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각 세포에는 한 3만 개 내지 4만 개 정도의 이 대뇌피질의 세포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개 정도의 이제 뉴런으로 이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보들을 요약 정리해서 여기가 이제 그러한 요약 정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해마는 이제 이 언어하고 쪽 관계가 이제 깊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 뇌는 언어 전과 언어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것이 바로 해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뇌로 입력된 감각 신호들은 이제 피질에서 이쪽 피질에서 처리가 된다고 그랬죠. 피질에서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된 식별화된 단위들 이렇게 좀 개략적인 그런 정보들이죠. 이제 대체적 디테일 같은 거는 이제 피질에 남아 있는 거고 이제 대략적인 정보들이 이제 단위화돼서 해마로 넘어오는데 해마로 넘겨지는데 이 단위가 주로 이제 언어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 단위들끼리는 이제 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자극들이 개략적인 정보가 넘어오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은 무시가 되고 어떤 그러한 비슷한 용도냐 어떤 기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넘어오죠. 이게 사람이냐 뭐 아니면 강아지냐 뭐 이제 그런 정보들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개인데 털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어떤 그러한 디테일들은 넘어오지 않고 어떤 개략적인 정보만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동시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시간적 연관으로 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보로 여기서 이제 M셀하고 P셀하고 이제 오디오 정보를 드러났는데 M셀에서는 이제 주로 장소 정보 이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셀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이제 형태 정보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넘어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해마에서 이렇게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이 돼가지고 각 문서들, 정보들 간에 이제 이품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 이품문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 비슷한 공통적인 것들만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 묶음이 된 어떤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요거면 이렇게 되고 요거면 이렇게 되고 동시에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차가 나면서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시적 연관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종소리하고 식사 그러니까 개 먹이를 줄 때 이제 종소리를 치고 하면은 이제 이게 밥을 준다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동시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게임을 얘기를 하거나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영화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재밌다.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간 개념 없이 묶이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묶이는 건 뭐냐면은 먹고 나서 보니까 if 먹으면 된 기분이 좋다 이제 배부르다 이런
이렇게 묶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긴다.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if라고 해도 이제 동시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고 시간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다 그 반사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두뇌에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가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낸 거면 이 해마에서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들은 여러 개가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뭐 하면은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뭐 이 우리가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기름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뭐 이런 거가 결국은 보면 하나의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의 그냥 동요 같은 거지만 어차피 이렇게 모든 것들이 if의 인과관계로 순차적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시간적 연관, 특히 시간적 연관인 경우에 이제 그게 절차 쭉 그 묶음이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이게 묶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사물을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조작을 한다거나 뭐 할 때, 그럴 때 이제 조작 순서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런 거가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절차 기억 중에 그냥 무조건 if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를 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뭐를 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거를 이제 그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뭐 절차 기억이나 플로우 차트는 이제 언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지고 그것이 이제 동물하고 이제 구별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뭐 이제 단순한 반사 행동만 하죠. 동물들이 어떤 그런 절차 기억이나 뭐 플로우 차트 이런 거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동물에는 언어가 없어서 그 언어의 묶음을 가지고 그 이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서 동물들은 그게 이제 고차원적인 그러한 그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 차트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해마죠. 그래서 해마는 이렇게 이제 현재 어떤 물체들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해마에 넘어오는 게 이제 대략적인 정보들만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어디에 테이블이 그냥 있고 테이블의 디테일은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고 그 주변에 뭐 친구들 3명이 앉아 있고 뭐 옆에는 뭐 화분이 있고 이런 정보들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들의 이제 상태가 어떠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이제 그 연관관계가 이제 어떠한가 뭐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언어로 바꿔서 어떤 절차 기억까지 가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만드는 게 이제 해마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연관관계들은 이제 해마에서 쭉 그거를 받아가지고 약 한 달 정도 해마에서 이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제 캐시죠, 캐시. 이제 어떤 단기억을 저장해주는 어떤 그런 캐시 역할을 하는 건데 한 달 정도가 지나가지고 그게 이제 대뇌에서 그 if문이 써지지를 않으면은 그 기억은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먹었을 때 기억을 못하는 게 이 해마가 그 기억들을 받아들이는 작용을 술에 있는 뭐 글루코스인가 하는 물질이 방해를 해서 해마에 써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마에 일단 기억이 되고 나면은 그게 이제 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 자면서 이제 대뇌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잘 때도 두뇌는 뭐 자는 건 아니죠. 자기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장기 기억이 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이제 그거에 있어서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거가 옛날에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럼 이번에도 또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반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모든 거를 다 연결하는 게 하는 게 해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뭐 논리 같은 거에 보면 뭐 연역법도 있고 귀납법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었는데 뭐 A, B, C의 공통점이 사람이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은 죽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결론을 입후문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용이나 그런 것도 전부 이제 다 해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기능 이게 동사로 표시가 되는데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의미 있는 시간적 변화 과정의 묶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능력 이거를 의미하고 이제 동사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 축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물을 따른다든가 마신다든가 라는 그런 것도 다 시간 축상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시간 축상의 변화가 있다는 거는 모션 벡터가 존재하는 건데, 이제 모션 벡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이 물을 따르고 마시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그러한 동작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하나 같은 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뭐 조금씩이라도 다 틀리죠. 컵이 틀릴 수도 있고, 마시는 폼이 다를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거를 다 공통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마에서 그 공통 기능만을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은 이제 물을 마시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드링크 1, 2, 3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과정 중에 하나 이거 오늘 마신 거, 그다음 내일 그저께 마신 거, 어저께 마신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냥 팩트죠, 팩트. 그 팩트들을 나타내는 거 이제 컴퓨터 용어상으로 이게 인스탄스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 합쳐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 드링크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이 클래스 이러한 거는 이제 보통 사전에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 영어로 해설을 해놨는데 이 언어로 된 해설을 보고도 우리가 다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언어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이런 팩트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마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것들만을 뽑아서 이 매 순간의 모든 팩트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해마가 물을 마시는 거에 공통적인 것, 즉 물을 마시는 거가 뭐 공통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을 찻잔에 쏟는다. 그 다음에 찻잔을 입에다가 가져다 댄다. 그 다음에 이제 찻잔을 올리고 입으로 물을 받아들여서 꿀꺽 삼킨다 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죠. 그걸 이제 결국 이제 어떤 하나의 기능적인 면인데 그거를 이제 해마가 만들어줘서 그러한 기능이 일어나면 그러한 동작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물을 마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마시는 과정의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건 매번 다 다른 거죠. 공통적인 거를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물을 마시는 과정을 기억할 때 이렇게 언어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봤던 팩트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해마가 정리해준 대로 그거를 대내에 넣고 그 대내에 있는 거를 가지고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형태라는 거는 이제 명사로 나타내는데, 그거는 이제 뭐 형태는 뭐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컬러도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든 모든 그 물체라는 게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컵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담아서 마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컵의
기능별로는 그러니까 이 모양은 기능에 따라서 물을 담기 위한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고 손으로 잡아야 되죠. 손으로 잡기 위한 이제 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듯이 이런 것들은 이제 컵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기능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컵이라는 거는 물을 따라서 입에다가 가져다 대고 그거를 이제 물을 입에다 넣고 이제 그러한 기능인데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은 거를 보면은 뭐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독을 입에다가 가져다 대고 물을 마시고 그러진 않죠. 물론 뭐 작은 독은 그럴 수도 있지만 독의 대표적인 기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컵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기능이 이 컵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건데 어제 시각적인 물체들은 이제 형태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기능이라는 거가 모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모션은 그냥 어떤 움직임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거가 이제 모션이고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물을 마시기 위한 기능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망치라는 거는 어떤 그 도구인데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못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앞쪽에 이제 면적이 있는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eating nails used for constru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이제 그 못을 받기 위해서 쓰이는 거 이제 그러한 기능이 있다. 라는 거가 이제 형태하고 기능을 두 개를 다 합쳐서 어떤 망치라는 거를 하나를 이제 정의하게 된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는 먼저 이제 형태를 보시면 형태는 이제 화면상의 점선면체 칼라로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처라는 거는 보면은 점선면체하고 그다음에 칼라 그다음에 모션 XYZ 축에서의 이제 모션 벡터 이런 것이 더해져서 8차원을 가지고 나는데 그 중에서 모션 벡터를 뺀 점선면체와 칼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형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써 있지만 이런 게 이제 100% 같으면 하나의 인스탄스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드링크 1, 드링크 2 이렇게 표시했듯이 팩트 인스탄스죠. 이제 그게 되는 거지만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 값으로 메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클래스로 표시해서 기능적인 면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넣어주는 거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제 좀 메워주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클래스라는 정의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하다. 물 마시는 동작이 좀 이상하네.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맥까지 고려하면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된다는 것이요. 이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션 벡터하고 다른 겁니다. 모션 벡터라는 거는 X, Y, Z 축상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라는 거에서 이제 이 카메라 축으로 보면은 프레임이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그게 Z축인데 모션 벡터는 뭐냐면은 그 프레임하고 프레임 사이에서의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구하는 게 모션 벡터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X축 모션 벡터, Y축 모션 벡터, Z축 모션 벡터 이렇게 나누면은 전체적인 모션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모션 벡터라고 한다는 거는 프레임 간에서 화면 사이에서 얼마나 움직였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프레임이라는 거는 카메라의 Z축 방향을 샘플링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축, Y축 방향으로는 이제 움직였을 때는 모션 벡터가 나오지만 Z축 방향으로 이 프레임이 가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모션 벡터가 사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게 대해서는 모션 벡터 화면상에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체의 크기 변화를 따져봐야지 돼요. 좀 멀리 가면 이제 물체가 작아지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Z축 방향에서의 모션 벡터는 구해야 돼요. 어쨌든 모션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모션 벡터는 이제 그 프레임 간 사이에서의 변화, 주로 이제 X하고 Y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를 모션 벡터라고 그러고, 모션은 뭐냐면은 이 물체가 이 3차원 공간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느냐, 즉 3차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이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모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X, Y, Z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식으로 바꿨느냐. 즉 X8로 따지면은 XP하고 XO를 전체를 따지는 게 모션이에요. 그래서 이 모션은 이제 점선 면체의 프레임별 변화로 특징 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차피 크기도 물체의 크기도 봐야 되고 모션 벡터도 봐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따른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이제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모션을 잡을 때 이렇게 그 X 파라메터 중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키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화살표가 여기서는 지금 요 꼭지점에 대한 그 모션 벡터만 나타낸 겁니다. 물론 다른 꼭지점들도 다 모션 벡터를 구해줘야 되는데 편의상 너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모션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굽으면서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는 키프레임을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션 벡터를 쭉 잡는데, 다시 여기서 어떤 그 뭐 속도에 따라서 변화가 됐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트위닝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트위닝이 되고 이런 경우 트위닝이 되죠. 트위닝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 키프레임이 설정된다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키프레임 구간이 여기서는 4개,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키프레임 설정해서 키프레임 구간이 쭉 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체가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이면서 이제 프레임 구간별로 이제 그 2차원적으로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3차원적으로 나타낸 거고, 이건 2차원적으로 나타내면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가다가 이렇게 쭉 급격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이 시간축에서도 보면은 RF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F가 한 3프레임 정도 커버하는 RF고요. 이거는 이제 녹색은 이제 한 4프레임 정도 커버하는 이제 R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RF 구간에 들어온 거에서 여기는 여기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여기도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RF를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방향이 꺾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RF로 이제 잡지 않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을 잡아준다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RF가 똑같은 거 2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큰 RF로 다시 묶고, 전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죠. 피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아래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2개가 있으면 따로따로 작은 RF에서는 따로 잡았다가 그 2개가 합쳐져 가지고 더 큰 2배가 되는 그 직선으로 이렇게 다시 뭉쳐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단지 여기서는 X축, Y축인 거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프레임축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이게 시간축이고, 또 따지고 보면 여기서 Z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쪽을 이제 그 Y축이라고 그러면 이건 Y축하고 Z축 사이의 평면이고, 이거는 X축하고 Y축의 평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화면이기 때문에 X축하고 Y축상의 평면이고, 이거는 Y축하고 Z축상의 평면이에요. 결국은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느냐 이렇게 잡았느냐 하는 거지. RF 개념은 여기 전 시간에 설명드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서도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앞에서 잡히고 어떤 건 뒤까지 가서 잡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속도가 2배가 빨라지면은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여기서는 이제 3프레임이나 4프레임 정도 되는 게 이제 뭐 7프레임, 8프레임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개로 활성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가 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2배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RF는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았었죠. RF는 크기에 상관없이 여기서도 이 오른쪽에 Z 쪽이 얼마나 늘어나에 따라서 상관이 없어요. RF 그러니까 파란색 RF는 요만하고 녹색 RF는 이만하고 그다음에 노란색 RF는 이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서는 파란색 RF 2개에서 잡힌 게 녹색 RF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여기서 끝났죠. 키프레임으로.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2배가 되면서 여기서 파란 RF 2개가 잡힌 게 여기서 녹색 RF로 잡히고 녹색 RF 2개로 잡힌 게 역시 똑같이 트윈닝으로 되기 때문에 노란 RF에서 또다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경우보다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2배 큰 RF에서 잡히니까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모션이 2배 큰 RF에서 잡히니까 결국 이거는 뭐다? 속도가 2배 빠른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크기를 잡을 때 이러한 개념을 썼었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속도를 잡을 때 이런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스피치 처리에서 DTW라고 해서 다이나믹 타임 와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서는 뭘로 설명을 했냐면은 시간축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샘플링 레이트를 막 변형시키면서 다 맞춰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RF로 들어오면은 RF로 설명이 되면은 기존의 화면에서 받은 그런 개념하고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패턴이라도 작은 RF에 걸리느냐 큰 RF에 걸리느냐 하는 차이다. 라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DTW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그거를 뭐 샘플링 프리퀀시를 해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이 조작을 해서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모션 벡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션 벡터를만 가지고 X축, 주로 XY축에서의 모션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모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XP하고 XO 2개를 알아내는 게 모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정확한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모션은 모션 벡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션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라는 거는 보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서 보시면은 이게 보면 모션 벡터가 이제 계속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모션 벡터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카메라의 X축하고 Y축 방향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 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션 벡터가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회전이 없이 움직이는 경우는 이 물체에서의 이 모양이 한 면에서의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이면서 크기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물체는 지금 보면은 XY축으로는 계속 위쪽 오른쪽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또 뒤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Z축 방향 쪽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체 모양이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축, Y축은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Z축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이 시간이 지는 몇 프레임 사이에서 물체의 크기가 얼만큼 줄어들었느냐, 얼만큼 변했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Z축에서의 모션 벡터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회전과 위치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여기서도 전에도 이거 뎁스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한 면의 모양이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변해요. 이렇게 찌그러지죠.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면은 이게 지금 돌아가는구나. 그 전에 이제 정육면체에서 이 모션이 면의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면은 몇 프레임 사이에서 이만큼의 변형이 일어나면은 얼마만큼 돌아간 거다라는 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XP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물체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상에서 움직인 경우하고는 이제 XP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제 면의 변형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X5를 이제 추측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형을 보시면은 X5를 추측해내는 거가 이제 모션 탐색이죠. 결국 이제 모션 탐색인데, 모션 탐색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뎁스 탐색이 동일해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앵무새가 이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이제 그 프레임별로 나타낸 건데, 이게 뭐 모션의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시프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시프트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모션 벡터 탐색 방법을 이용하면 시프트 대신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모션 벡터를 찾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대응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점이 나오면 이거하고 이거 같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응이 되고, 이게 다 대응점이 나오는데, 이 대응점 물체가 이제 움직인 경우에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차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할 때는 이제 차가 여기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대응점이 움직일 때는 각각의 다른 물체, 아까 여기서는 이제 같은 물체상에서의 이 삼각형, 이 면의 모양이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TMVC라고 해서 Triangle Lat Variation Check라고 해서 이제 다른 물체라고 그래도 대응점을 서로를 계속 이으면, 이렇게 대응점을 이으면은 대응점에 이어진 트라이앵글, 그 삼각형의 모양이 변해요. 변형이. 여기서는 같은 물체 내에서의 면이 변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물체 사이에서의 대응점에서의 삼각형의 모양이 이제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를 보면은 이제 물체가 움직인 경우에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쭉 이게 좀 삼각형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얘가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쪽으로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Z축으로 해서 자동차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션 벡터가 물론 뭐 여기 이게 좀 언덕이라서 약간 위쪽으로 보이면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원거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션 벡터가 나와요. 먼 거리인 경우는. 근데 이 프레임하고 프레임 사이에서는 먼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30분의 1초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션 벡터는 나오지가 않고, 자동차 사이즈만 약간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를 합치면은 이제 자동차의 모양이 줄어든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줄어든 거를 계산을 해서 있던 이 Z축의 양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움직인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트라이앵글 기법으로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션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뎁스도 상대적인 거죠. 물체 하나 놓고 그거의 뎁스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션이나 뎁스나 전부 상대적인 거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빈 공간에 하나의 물체만 떨렁이는 경우는 모션량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막 같은데 진짜 완전 지평선이 보이는 평면에 쫙 있는데, 그게 거기 물체가 뭐가 하나가 이제 쭉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움직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보면은 움직이고 있는 거를 우리 눈이 쫓아가면서, 눈이 쫓아가는 그 눈이 변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카메라로 봤을 때는 그거가 뭐 이
카메라에서는 이제 좌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카메라에도 이제 자이로를 달고 이제 움직이니까 저거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라고 설명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모션이라는 걸 디텍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별과 별 사이가 그러니까 그 물체와 별 사이가 너무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모션이 상대적인 모션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이제 모션이 느껴지는 거는 뭐냐 하면은 빈 공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냐 를 말씀드렸지만 카메라의 좌표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눈이 쫓아간다고 그랬죠. 눈에서도 좌표가 있는 거고 카메라에서도 좌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있는 하여튼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모션 양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우주 같은 허공 상태에서 뭐 떨렁 하나 있을 때는 그게 모션 양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구상에서 우리가 모션을 할 때는 그런 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션이나 뎁스나 뭐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다 상대적인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마에서는 이제 해마에서 하는 작용이 모션과 형태로부터 이제 기능을 알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같은 동작이 반복이 되면 해마에서는 이제 공통점만을 추려가지고 하나의 기능으로 먹고 이제 인과관계로 저장을 해요. 이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8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보십시오. 너무 딱 보면은 금방 이게 보이죠? 똑같은 작용이 다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그 화면을 보면은 이게 전부 대뇌 피질, 그러니까 M셀하고 P셀을 찾아서 뭐 이제 시각, 뭐 비주얼 코텍스를 따라서 뭐 V1, V2, V4, 뭐 IT 영역까지 쭉 들어가면서 이게 프로세싱이 되겠죠. 프로세싱이 되고 나니까 여기서 보면 뭐 이런 망치 하나 있다. 뭐 그거를 이제 해마한테 보내겠죠. 여기서 못이 있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목재가 있는데 여기 계속 망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션이 생기는 거죠. 모션이 생기는데 못의 대가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대가리를 두드리니까 못이 밑으로 내려가네 하는 그러한 그 대략적인 정보만 해마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 디테일은 뭐 모르겠고 망치가 어떻게 생겼는 등 뭐 그런 건 다 이제 그 피셀이나 이제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피질에 저장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여기는 밑에 이제 뭐 나무 하나 있고 못이 있고 망치 있고 이런 정도만 이제 해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마로 또 봤더니 해마가 이제 뭐 계속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못이 있다, 망치 있다 이쪽으로 뭐 잡았는데 이건 좀 다른 거겠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여기도 뭐 나무가 있다,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무 있고 그 못 있고 망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여기서도 계속 두드리고 여기서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두드리고 그 똑같은 거가 공통적인 거를 컴컴해 보니까 뭐가 나냐면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었다. A, B, C의 공통점을 보니까 뭐 사람이다. 그럼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 놈을 보니까 망치고 들어가는 놈은 못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걸 망치로 못을 두드리면 못이 들어가는데 이걸 망치질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뭐 주체는 뭐냐면 망치니까 망치가 이제 뭐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동작을 받는 놈은 누구죠? 이건 못이죠. 못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망치고 오브젝트는 뭐 네일이고 못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만들고 그러면 망치라는 거가 뭐냐? 못이라는 거 뭐냐? 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모션하고 기능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 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션은 여기서의 모션하고 여기서의 모션하고 여기서의 모션하고 여기서의 모션이 다 달라요. 이건 전부 팩트 인스턴스예요, 보면. 이 망치들도 다 달라요, 모양이. 이건 그냥 형태 인스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팩트 인스턴스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 형태도 다르고 모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러한 동작 그러니까 모션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의 대가리를 두드리고 못이 계속 들어가고 그게 그 전체적인 그 공통적인 성질만 구별하면은
그게 못을 박는 거네. 그게 기능이죠, 그게. 그러니까 모션은 다 다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망치의 왕복 모션이고 그런 거지만 기능은 이게 뭐 고정하기 위해서 못을 박을 때 기능이 이런 식으로 써. 그래서 기능을 알아내는 거죠, 이제 해마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기능을 이제 언어, 이제 특히 동사로 변환해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요. 뭔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어떤 기호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세부 시스템에서는 그걸 엘파라, 즉 랭귀지 파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랭귀지 엘파라에서는 보면은 여기서 뭐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보면 이제 버브넷이라고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대학에서 그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이러한 작용들을 전부 다 나눠서 언어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저희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컷이라는 게 보면 캐럴 컷 더 브레드, 캐럴 컷 더 브레드 위드 어 나이프, 캐럴 엣이 들어가요. 커렛 더 브레드, 캐럴 커렛 더 브레드 위드 어 나이프. The bread cuts easily. 이런 게 the knife cut the bread. 이렇게 이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경우는 cut the bread. 이거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손으로 자르건 뭘로 자르건 뭐 칼로 자르건 하여튼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르는 건 나이프를 가지고 자르는. 이건 cut the bread with a knife죠. 이거는 cut the bread예요. 그래서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cut the bread인데 나이프를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이프를 갖고 자르지만 어쨌든 나이프가 있건 없건 간에 이거는 커렛더 브레드. 이거는 나이프를 강조하려고 그러면 이제 커렛더 브레드 위더 나이프. 아직 자르지 않은 거예요. 자르려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를 커렛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특별하게 보면은 이 컷하고 커렛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왜 나눴냐? 사람이라는 게 이거를 나눔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 실익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 실익이라는 게 뭐죠? 결국 인간에 대한 실익이에요. 왜냐? 커렛이라는 거는 난 땅을 안 잘랐어. 그냥 자르려고 했을 뿐이야. 안 자른 거야. 그러니까 자른 거하고 안 자른 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분리시키고 그거의 자체는 실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한 거고 이거는 이러한 동작이나 모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형태가 있고 그거를 다시 어떤 의미를 나눠서 컷 더 브레드하고 컬 더 브레드를 나누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빵적인 면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잘 잘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더 브레드 커츠 이즐리.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브레드 관점에서 본 거. 이것도 또 왜 나눴냐? 그냥 적었네. 그러니까 이건 빵의 어떤 그런 질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익이 있는 거예요. The knife cut the bread.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그 나이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거하고 구분해놨을 때 실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모션하고 형태하고 기능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모션하고 형태만 가지고는 뭐 절로 그렇게 뭐 똑같은 거죠. 어차피 다 빵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원숭이가 봤을 때면 그럴 거예요. 저거 인간들 뭘 저렇게 복잡하게 나누나? 우리가 보기엔 다 빵 자르는 건데 저걸 뭘 6개씩이나 저렇게 분리를 해놔. 라는 건데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6개로 나눠 놓은 거가 뭐냐면 인간이 나눈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건가요? 기능이라는 건 사람이 나눈 거예요. 오케이? 이제 됐죠? 기능이라는 거는 동물한테는 없어요. 도구를 사용 안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숭이나 그런 사람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실익이 있어서 사람이 그거를 이러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걸로 나타내고 해서 사람이 나눠 놓은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어떤 기능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는 형태하고 모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어떤 그 필요성에 따라서
형태와 모션을 기본으로 해서 기능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6개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거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원 이제 패턴 블럭하고 이제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형태하고 모션을 봤죠. 그러니까 형태하고 모션을 합해 놓으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4차원 패턴 블럭이 되는 거예요. 4차원, 그러니까 CX, LFA 파라미터가 다 들어간 거예요. 4차원 패턴 블럭이라는 거를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형태와 모션이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능으로 나누어서 그 기능 하나하나를 언어와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웃을 때 보면은 이제 스마일이라는 게 있죠. 그럼 스마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만든 기능이에요. 사람이 만든 언어죠. 그 언어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웃을 때는 스마일 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일단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립 스마일 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윙크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일즈는 뭐냐면 눈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눈웃음을 짓고 그런 거 눈웃음을 짓고 윙크를 하고 그 다음에 립 스마일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게 입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은 이건 스마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놓은 거죠. 미소지는. 그럼 이 여자가 나한테 스마일을 했어.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언어하고 언어 사이에 이 부분의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또는 사랑하나 보다. 왜냐? 어떤 오랜 관점으로 보니까 나한테 미소를 지으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립스마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았고 윙크라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립스마일이라는 거는 뭐죠? 이 형태적인 면에서는 이게 그 입술 같은 모양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이 쭉 이게 시간적으로 여기서 프레임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죠? 시간적인 면요. 그러니까 4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정육각형이 그러니까 육면체 박스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입술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RF상에서 이만큼 큰 RF상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윙크는 뭐냐? 뭐 눈이 작기 때문에 이제 빨간 RF상에서 이제 걸리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눈이 깜빡하는 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눈이 깜빡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시간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작아요. 여기는 프레임이 몇 장 안 될 거예요. 립스바에는 프레임이 굉장히 좀 길어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더 큰 거 여기서 그러니까 눈웃음을 짓기 위해서는 더 큰 RF에서 이게 걸려줘야지 되는 거죠. 더 큰 RF에서 이건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눈웃음은 이제 뒤쪽에 있는 거예요. 프레임상에서 프레임상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뒤쪽에 있는 거죠. 뒤쪽에서 눈웃음을 짓다가 여기서 눈웃음이 끝나고 살짝 다시 연결이 되면서 왼쪽 눈으로 윙크를 한 거죠. 입꼬리는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시간, 그러니까 그 화면과 화면의 2차원, 그러니까 3차원 그 물체 형체와 그 다음에 4차원 시간까지 포함된 그러한 그 패턴 블럭, 4차원 패턴 블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RF 크기가 다른 거고 그 패턴 블럭들이 다 이렇게 이런 짝짝짝 시공간상, 그렇죠. 시공간상에 쫙 이게 자기 자리에 배열돼서 맞춰줘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묶여서 이 가장 큰 RF인 노란색으로 맞춰진 이게 전체적으로 얼굴을 보면은 이거를 다 두드려 맞춰서 눈, 코, 입을 다 보니까 이거를 이 입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웃음 찍고 윙크하고 립 스마일 해가지고 이게 스마일이고 이게 라이키나 러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스마일이라는 거는 어디에 전쟁이냐? 아까 해마가 이 작용은 뭐라 그랬어? 해마가 한다고 그랬죠? 해마가 다 이 부분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게 통째로 다 동시에 일어나고 그러면은 얘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게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해마가 여기다가 언어형에다가 스마일이라고 여기다가 스마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일이 저장이 되면서 여기서 지금 눈이 윙크가 되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눈웃음이 짓고 하는 그러한 그 형태나 동작적인 그러한 그 모션, 형태나 모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정보, 디테일들은 다 어디 들어가? 거기 베네피지로 들어가. 여기 뻘겋게 있는,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건 스마일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윙크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것도 따로 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테일, 그러니까 형태나 윙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또 윙크라는 거를 저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언어하고 그러니까 패턴 정보하고 이런 거가 다 여기 이제 동시에 해마이에서 저장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L8까지 됐는데 F8 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한 다음에 여기 그 F8 이 결정하는 여기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앞쪽에 이제 adjective 이쪽 감각에 해당하는 뭐 변형계라든가 뭐 이제 이쪽 이쪽에 감각을 담당하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부분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정보들이 종합이 돼서 이게 다 뭐가 되는 거냐? 해마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RF에서 이게 잡힐 때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게 그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이제 뭐 그래서 동영상 편집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이제 이게 레이어 개념인데 레이어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뭐 노른자는 맨 위에다 표시하고 흰자는 그 다음 레이어에 표시해가지고 이거를 쭉 합쳐요. 합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물체로 만드는데 사실 그 이러한 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는 조각조각 인수분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 개념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이만큼을 그러니까 하이 옥타브에서 하이 옥타브는 이만큼 정도를 이제 밴드 패스 필터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을 뽑아내는 거고 미들 옥타브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걸 뽑아내고 이제 크기가 이제 로우 옥타브에서 이만큼을 뽑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같은 물체에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게 같은 물체죠. 근데 눈은 하이 옥타브에서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입술이나 이렇게 뭐죠 이제 눈웃음 치는 거는 미들 옥타브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마일이라는 거는 이제 로우 옥타브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합친 거는 이제는 전체 대역을 다 나타내겠지만 얼굴의 윤곽을 나타낼 때는 로우 옥타브에서 뽑아내가지고 눈, 코, 입하고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체를 이제 나눠서 레이어별로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하는 그 개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4차원으로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거 물체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똑같이 갖고 와보죠. 그러면은 이게 물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다른 경우에도 하이 옥타브에서 뽑아내는 게 있고 로우 옥타브에서 뽑아내는 게 있어요. 이게 뭐하고 했냐면은 위쪽에 있는 게 뎁스가 위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쪽에는 아래쪽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이 앞쪽에 있는 거죠. 포어그라운드에 있는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뎁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션 벡터가 이런 식으로 각자에 쭉 움직이면서 이게 뭐냐? 프레임으로 쭉 변화가 되는 거죠. 프레임으로 쭉 변화가 되는데 이제 옥타브별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가지고 각각 이제 쭉 프레임적으로 변화되는 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프레임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타임 쪽에 RF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DTW 다이나믹 타임 마핑 설명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작은 RF 그 다음에 시간축으로 이거는 큰 RF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어쨌든 로우 옥타브에서는 큰 어떤 그 바운더리를 뽑아내고 하이 옥타브에서는 작은 물체들을 뽑아내는데 그게 이제 그 뎁스 개념으로 따지고 나면 이게 이 레이어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통인 경우에는 이제 작은 여기 그 눈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요게 이제 그 위쪽 레이어에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많은 어떤 물체가 사람의 반을 가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아주 큰 물체가. 그러면 큰 물체가 더 위에 있겠죠. 그러면은 뎁스가 어느 게 더 높죠? 큰 물체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뎁스가 더 높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로우 옥타브를 하더라도 큰 물체니까 로우 옥타브에서 뽑히겠죠. 로우 옥타브를 하더라도 이 레이어가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로우 옥타브가 위에 있고 하이 옥타브가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뎁스 개념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제가 그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옥타브별로 이렇게 레이어별로 그다음에 프레임별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개념이 훨씬 더 잘 잡힌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시각적인 물체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이지 않은 개념 중에는 뇌 안쪽에서 생각하는 기능. 이게 뭐냐 뭐 생각하고 미워하고 뭐 그다음에 듣고 보고 뭐 동의하고 뭐 억셉트 받아들이고 걱정하고 뭐 그리워하고 믿고 이런 거는 시각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도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표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거는 시각적이 아니라 이거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같은 거를 만들기 전에는 힘들고 휴머노이드도 어떻게 보면 좀 인지하기 좀 어려운 건데 이런 거 사실 뭐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황상 시간을 두고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보면 예서 보면 뭐 인플로이 취직하고 그만두고 뭐 플랜 계획을 짜고 프리페어 준비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쭉 이게 하고 하면은 보다 보면은 제가 뭐 준비하고 있구나. 뭐 계획하고 있구나. 여기 살고 있구나. 지금 딱 그 어떤 그 사는 거가 지금 그 사람이 딱 서 있는 것만 보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냥 왔다가 틀린 건지 뭐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서는 쭉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 보면 인플로이 스타트 한 다음에 뭐 인플로이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회사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를 쭉 지켜보고 그 과정 중에는 이걸 게러잡 얻어서 being employed 되고 뭐 하이어링 고용을 해가지고 인플로잉 해서 퀴팅 할 때까지 그죠? 그만둘 때까지 그래서 뭐 파이어링 잘린다 이만큼의 과정을 두고 봐야지만 어떤 그러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 29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관계를 따지는 이 부분은 해마에서 모든 감각을 종합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해마가 히포캠퍼스인데 이거는 뭐 헷갈리지 않게 이게 해마가 원래 그 바다에 있는 그 해마 그거와 똑같은 건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마라고 정한 거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히포캠퍼스라는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능은 어떤 일이나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능력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사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형태와 기능은 이제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형태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알파벳 C, X, 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를 기술하는 단위죠. 그래서 이제 물체 인식을 위해서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되는. 기능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는 뭐라고 그랬죠? 형태하고 모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션 벡터만으로는 정확한 모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션 벡터와 이제 형태, 그 점선 면체가 어느 정도 이제
디포메이션, 즉 그 찌그러지느냐 이런 거를 결합해서 이제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 모션 탐색이나 뎁스 탐색 과정은 이제 공유할 수가 있다.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션이나 뎁스는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좌표 없는 빈 공간에서 물체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 우주에서 어디 나가서 뭔가를 봤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도저히 모션이나 뎁스 탐색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뭐 지구상에서 눈이나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는, 자유로 달린 어떤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는 어떤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같은 동작이 반복이 되면은 해마에서는 공통점만을 추려서 하나의 기능으로 묶고, 기능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저장을 합니다. if 관계로. 일단 언어로 변화가 되면은 그부터는 이제 언어들끼리 if문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냥 언어들끼리만 쭉 나옵니다. 뭐 if 게임, if 영화, 뭐 then 재미있다, 뭐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연결이 되고, if 때린다 그럼 then 뭐 아프다, 뭐 이게 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쭉. 그래서 고차원적인 사고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플로우 차트도 못 만들고. 4차원 패턴 블럭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형태와 시간적인 변화, 즉 이게 모션이죠. 형태와 모션을 같이 묶어서 패턴화한 거예요. 패턴화 해가지고 4차원 블락으로 꼭 레고 블락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탁탁탁탁 끼워 놓는 거죠. 그 끼워 놓고 나서 거기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이거는 스마일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형태와 이제 이 모션을 포함해서 어떤 그 기능, 그러니까 사람이 나눈 기능은 대뇌의 이제 그 시각 처리 영역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와 모션은 B셀하고 M셀 이쪽에서 다 저장이 되고 되는 비질에, 사람이 어떤 기능을 만든 거는 다시 해마를 거쳐서 그 해마가 이제 그 전전두엽 쪽하고 이제 계속 저걸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언어 영역 쪽에다가 갖다가 이제 잘 때 그거를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 패턴을 매칭시킨 언어는 이제 언어 영역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비시각적 개념 중에는 뇌 안에서 생각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정황상 시간을 두고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기능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브 21에서 29까지 다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뇌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디테일은 다 빼고 이제 진짜 프로그램을 짠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